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뉴욕의 여러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도 정신과, 정신건강 서비스의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취약성이라고 하는 개념, vulnerability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재평가가 요새 이루어지고 있어요. 뉴욕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의료진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가장 도움이 됐던 방법이 바로 Why not? Why not?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나종호라고 합니다. 현재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조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이라는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해요.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뉴욕의 여러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병원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아니 왜 그런 생각으로 병원 응급실에 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이 너무 심해질 때 병원에 가는 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우리가 응급실 하면은 어떤 신체 질환이 있어야만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신질환도 같은 의학적 문제이고 정신적 통증도 신체적 통증만큼 중요하니까요. 심장마비가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도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사실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어떤 날은 정말 응급실 전체 환자분들 중에 10%, 그러니까 10명 중 1명꼴로 정신질환, 신체질환 전혀 없이 정신질환만으로 병원에 오시곤 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아니 뉴욕 사람들 진짜 많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 정신질환이 어떤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그런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응급실에서 환자분들을 처음 만나면 꼭 건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 본인이 힘든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일. 정말 큰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아요. 오늘 병원에 오신 결정 정말 잘한 결정이에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학부 때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좀 뒤늦게. 그래서 군대도 갔다 오고 또 공부하느라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늦가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보다 제가 평균적으로 대여섯 살이 많았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친구는 정말 7살까지 차이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3살이니까 정말 초등학생인 친구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좀 부끄러운데 정말 어리고 똑똑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적응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그래도 똑똑한데 빠릿빠릿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공부도 힘들고 문화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독한 우울감에 시달린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은 정말 침대에서 나가기도 싫고 어떤 날은 정말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때 저는 사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뭔가 전문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요. 근데 그런 저한테도 정신과,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의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왠지 내가 가면 남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또 혼자 남들 다 힘든데 나 혼자 엄살 부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때 치료를 못 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정신질환 그리고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을 우리는 낙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이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비로소 깨졌던 것 같아요. 우선 1차적으로 제가 환자분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면서 정신질환의 생물학적인 그리고 뇌과학적인 기전 있죠. 원인들. 그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깨진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제 마음속에 장벽이 사라진 이유는 제가 매일매일 진료실에서 만나는 그런 환자분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그리고 응급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약한 모습을 의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또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분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본인의 현재의 힘든 모습 그리고 과거에 어두웠던 면들을 스스로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제가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 마음이 힘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진료 현장에 가보니까 환자분들이 저보다 더 용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부터 환자분들에게 제가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다고요.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또 전쟁터에서 전투에서 경험한 트라우마 그리고 어떤 성폭력 관련 트라우마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들어보셨죠? PTSD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돼요. PTSD의 증상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트라우마의 기억에 노출이 되었을 때 신체적, 심리적으로 반응이 와요. 일단 좀 흥분 상태가 되고요. 몸이 좀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기도 하고 막 땀이 막 나기도 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들 있죠. 우울이라든가 짜증난다든가 분노 이런 감정들이 몰려오게 돼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PTSD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지속적 노출 치료라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효과적으로 밝혀진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 트라우마의 기억을 계속 지속적으로 상담사랑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트라우마에 노출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이 흥분하는 정도가 100이었다면 그 과정을 조금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킬수록 80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60이 되고 40이 되고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다들 잊고 싶은 기억 하나쯤은 있으시죠?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꺼내보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마음 어딘가 한켠에 이렇게 묻어두는 게 좋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고 싶은 기억들을 떠올리지 않고 싶어 해요. 왜냐면 그게 더 편하잖아요. 몸도 안 힘들고 마음도 안 힘들고. 그런데 제가 만난 환자분들은 달랐어요. 그분들은 본인들이 경험한 트라우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트라우마를 저랑 같이 공부해서 다시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요한 의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당뇨, 고혈압, 암 같은 신체적 질환 있죠. 그런 질환들은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빨리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 것. 그게 치료 효과에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좀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 아시죠?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의 라이벌이기도 했고 동시에 정말 어떤 수영 선수도 넘기 힘든 그런 선수였어요. 올림픽에서 23개의 금메달을 땄어요. 보통 한 개 따기도 힘든데 그 23개를 딴 정말 역대 최고의 운동선수 중 하나죠. 여러분 마이클 펠프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정말 마이클 펠프스 하면 딱 저 지금 제 뒤에 있는 그림이 떠올랐어요. 포효하는 모습.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경을 마치고 돌아서서 전광판에 자기 기록을 확인하죠. 물안경을 올리고 그 기록을 딱 확인하면 항상 뭐 세계 신기록, 올림픽 신기록 깬 적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저 근육질의 몸을 이렇게 최대한 부풀려 가지고 포효하는 모습 있죠. 그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냥 TV 이제 건너편에서 보고 있는데 저한테까지 그 기운이 전달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챔피언의 모습, 마이클 펠프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뉴욕의 길거리에서 또 지하철에서 5개 광고판 있죠. 거기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었던 얼굴도 바로 마이클 펠프스였어요. 그런데 뉴욕에서 보는 마이클 펠프스는 조금 달라요, 얼굴이. 우선 상의를 탈의하지 않았고 정장 자켓에 셔츠만을 걸쳤고 넥타이를 안 하고 얼굴은 좀 약간 면도를 안 한 것처럼 초췌해 보여요. 그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치료는 제 목숨을 구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라고요. 한국에는 좀 덜 알려졌지만 사실 마이클 펠프스는 본인의 정신건강 문제, 우울증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한 셀럽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마이클 펠프스는 올림픽하고 올림픽 사이에 어떤 관중의 환호가 잦아든 후에 그 공허감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을 반복적으로 겪었고 그 우울증을 감추기 위해서 약물이라든가 알코올에 많이 기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스스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고 싶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서 입원을 합니다. 정신병동에 마이클 펠프스가. 그때 그 입원이 마이클 펠프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펠프스는 스스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고 심리치료를 통해서 본인의 우울증을 극복하고 자기의 경험, 힘들었던 경험 있죠. 그리고 치료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본인하고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울하지만 스스로 정신건강을 돌보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같이 항상 음지에서만 사실 우리가 이런 대화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우울증, 불안, 힘든 것들. 그 대화들을 양지로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마이클 펠프스는 본인이 이 힘든 경험들을 같이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그 시간들이 본인이 올림픽에서 딴 23개의 금메달보다 더 값어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아까 그 의자에 앉아서 마이클 펠프스가 담담하게 자기의 정신질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는데 신기하게도 그 뒤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포효하는 이미지, 강력한 챔피언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김연아 선수도 그렇고 금메달리스트는 정말 최고의 신체적 능력, 강철 멘탈 보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금메달을 23개나 딴 선수가 스스로의 우울증을 고백하는 데는 정말 챔피언의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펠프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한테 더 락으로 잘 알려진 드웨인 존슨 아시죠? 더 락도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우울증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특히 본인의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한 분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 때 이야기를 나눠라, 도움을 청하라고 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또 찬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마이클 펠프스나 드웨인 존슨 같은 그런 셀럽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취약성이라고 하는 개념, vulnerability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재평가가 요새 이루어지고 있어요. 취약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약점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현대에는 그런 취약성 자체보다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약점이 아닌 용기 그리고 힘을 필요로 하다는 것으로 재조명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이 내 취약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더 관계를 잘 맺고 어떤 집단이라든가 집단의 소속감 그리고 애정을 더 많이 강하게 느낀다고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아마 저의 환자들 그리고 펠프스와 드웨인 존슨 그리고 오늘 제 얘기를 여러분들께 나눈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지금 같이 방청 오신 친구분들, 가족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랑 집에 돌아가셔서 정말 힘든 감정들 있죠. 요새 사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난 2년간 너무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 감정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어디서나 그냥 취약성을 보이라, 약점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안전한 공간에서 같이 나누고 이런 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친 우리 국민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욕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의료진들,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환자분들과를 치료해야 했던 의료진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가장 도움이 됐던 방법이 바로 의료진들 사이에서 서로의 힘든 감정들, 힘든 경험들을 하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앞에 선 환자분들한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